안녕하세요. 김거희TV입니다. 제가 바로 어제 방송에서 한국과 일본의 외교 문제에 대한 그 본질이 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는 굉장히 상세하게 이 부분을 해설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짚고,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야 이 외교 마찰에 대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제 내용을 짧게 요약을 하면,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들한테 배상을 하라고, 일본에 배상을 하라고 우리나라 법원이 판결을 내렸어요. 이 판결 이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경제 보복을 하는 이런 모양이 비춰지고 있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입장에서 일본은 충분히 대한민국에 사과를 했다. 그리고 이미 충분한 보상을 했다. 그러므로 이런 한국 법원의 판결은 이해하기 어렵다, 동의하기 어렵다, 이건 잘못된 판결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이 본인의 입으로 일본은 동맹국이 아니라고 했어요. 본인이 작년 9월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베 면전에다 대고, 아베랑 문재인이랑 트럼프 이 세 명의 사람이 같이 회동하는 자리에서 아베 눈앞에서 아베 면전에다가 일본은 우리 동맹이 아니야, 이렇게 문재인이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 그리고 일본에서는 동맹국과 본인이 믿을 수 있는 나라라고 지정한 그 나라에 일정한 혜택을 줬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은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대한민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 또 문재인 본인이 본인 입으로 한국과 일본은 동맹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은 동맹이 아니야? 오케이. 한국이 더 이상 동맹이 아니고 일본이 볼 때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이므로 좋아. 그러면은 이 혜택 없애겠어. 우리가 동맹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나라에만 주던 그 혜택을 이제 한국에 주지 않겠어. 하는 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경제 제재를 가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일본이 원래 믿을 수 있는 나라 동맹국에 주던 그 혜택을 이제 더 이상 한국에게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한 게 이 경제 보복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말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판매를 하는 그 화학 물질을 한국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만 소모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또 우리나라가 북한에 주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질로 생화학 무기를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를 믿고 우리나라에 판매를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북한에 주게 되면 북한이 또 이걸로 생화학 무기를 만들게 되면은 일본 안보에도 위협적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 물질을 판매하기 어렵다, 이렇게 일본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외교라는 거는요, 전 세계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외국에서 볼 때도 이 내용이 정당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주장하는 이것과 일본이 주장하는 것이 있죠. 그러면 일본이 주장하는 이것을 우리나라가 반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야, 우리나라는 지금 정말 문재인 정부가 정당하다고 하면은, 아니야, 너네는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어, 너네는 우리나라에 그만큼 적절한 피해 보상을 하지 않았어 라고 명확하게 전 세계 누가 봐도 대한민국 말이 맞구나 할 만큼 뭔가를 드러내야 돼요. 그런 걸 꺼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믿을 수 있는 나라야. 근데 본인 입으로 더 이상 동맹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 뭐 이제부터라도 다시 동맹국으로 우리가 잘 해보자, 이렇게 하든가. 근데 이거는 굉장히 모양이 안 좋죠. 이미 문재인이 이렇게 말아먹은 겁니다, 외교를. 설사 동맹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잘 지내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외교의 기본인데, 이것을 그냥 저버리고 면전에다 대놓고 동맹국이 아니다, 이렇게 했으니 얼마나 아베가 기분 나빴겠어요. 아베는 동맹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믿었던 나라에서 더 이상 동맹국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니 얼마나 짜증났겠습니까. 그러니 일본 입장에서는 이런 제재가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거고, 제3국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가 볼 때도 일본의 주장이 굉장히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볼 때는 대한민국이 억지를 부리고 있고 일본은 정당한 주장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든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신뢰를 다시 얻으려면
국제사회의 신뢰를 다시 얻으려면 우리나라가 이 물질을 북한에 준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일본의 지금까지의 사과와 보상은 부족했다. 이런 것을 또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 뭔가를 만들어서 발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입으로 일본이 동맹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커버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그냥 문재인이 완전 사고 친 거다. 외교 사고를 크게 친 거다. 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일본이 또 어떤 느낌도 있는 것 같냐면요.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요. 어느 집에 가서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어치의 물건을 훔쳐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잡혔어. 그래서 이 사람이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 뭐 징역을 살다 나왔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 물건을 훔쳤던 그 사람 집에 가갖고 사과를 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뭐 당신네 집에 있는 물건을 훔쳐서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도 여러 번 하고, 그리고 뭐 1,000만 원 이상의 배상을 해줬어요. 본인이 1,000만 원어치 물건을 훔쳤으므로 이것을 다 돌려주고, 그것보다도 좀 더 플러스 알파해서 좀 더 배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한 2천만 원으로 배상을 했다고 쳐요. 그리고 감옥도 갔다 오고 배상도 충분히 하고 사과도 여러 차례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본인이 분명 범죄를 저질렀긴 했으되 내가 잘못한 부분에 죗값을 치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피해자가, 자신이 물건을 훔쳤었던 그 피해자가 계속해서 돈을 더 달라고 하고 더 사과를 하라고 하고 계속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몇 번 더 사과를 하고 몇 번 더 보상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 그냥 평생 쫓아다니면서 빚쟁이처럼 계속 돈 더 달라고 하고, 툭 하면 돈 더 달라고 하고, 툭 하면 더 사과하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미쳐버리는 겁니다. 아, 진짜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네 집에서 도둑질을 한 것은 잘못했는데 이거 해도 넘어가는 거 아니야? 내가 그동안 무수한 사과를 하고 엄청난 배상을 다 했잖아. 그리고 난 감옥까지 갔다 왔어. 근데 도대체 날더러 더 어쩌라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할 수도 있겠죠. 사람이. 지금 저는 일본의 아베가, 일본이 지금 그러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사과 요구와 배상 요구와 이런 것들이 너무 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에라 모르겠다. 물론 잘못은 했지만, 그러면은 한 번 잘못했으면 그 잘못을 평생 가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 그거에 대해서 배상을 하고 사과를 하고 감옥에 갔다 왔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을 내줘야지. 아무리 내가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근데 이것을 영원히 이 죗값을 계속 따지게 된다고 하면은 이 범죄자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생각도 해야 되고, 외교적으로 볼 때 그러면 일본은 앞으로 도대체 언제까지 대한민국에 계속 사과를 하고 계속 배상을 해야 되나요?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1,000억의 피해를 입혔다 해서 뭐 2천억, 3천억의 피해 보상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그래, 네가 이렇게 사과를 하고 네가 이렇게 배상을 했으니까 알았어, 이제는 더 이상 이 얘기 하지 않을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맞지. 평생 그냥 일본이란 나라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그때까지는 우리가 매년 사과를 요구하고 매해 그냥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또 돈 내놓으라 하고 이래야 됩니까? 그러면 일본은 그걸 오케이 해야 되나요? 한 번 잘못했으니까 영원히 이 사람은 사과를 해야 되고 이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배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너무 과하다. 우리나라가 잘못한 나라도 있어요. 이런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계속 배상을 요구하고 계속 사과를 요구하고 이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나라나 이런 건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외국에 잘못한 것들은 다 있어요. 근데 그 나라들이 그냥 외교적으로 그 나라와 잘 지내기 위해서 좀 넘어가 주는 것도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피해자이기만 하면 영원한 청구권이 있는 것처럼 내가 한번 피해봤어. 오케이. 이걸로 저 나라가 망하는 그 순간까지 나는 계속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피해 보상을 요구해야지.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잘못한 나라들 있어요. 근데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사과를 하라고 합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일본이 잘못한 게 아니냐. 그럼 또 일본이 이 피해 보상을 해야 되고 사과를 해야 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원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국익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국민들과 정부가 국익을 좀 생각하시라.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또 일본에 시비를 걸고 일본과 이렇게 마찰을 일으켜서 대한민국에 이로운 것이 뭔가?
보세요. 지금 경제보복 당하고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일본 간다고 하잖아요. 안 되겠으니까. 이러다 삼성 큰일 나겠다. 삼성에 대한 뭐 디스플레이, 반도체 이런 부분에 굉장히 큰 타격이 있으니까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다 하고 이재용 회장이 일본에 그 사람들 만나러 가겠다는 거예요. 문재인이 사고 친 것을 이재용이 수습을 하러 가는 이런 모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민들은 뭔가 기분이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어떻게 되나요? IMF가 왔어요. IMF. 우리나라가 IMF가 오게 된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일본이에요. 일본. 일본이 우리나라에 풀어놓은 자금을 회수하면서 우리나라가 IMF에 빠졌습니다. 이게 잘한 건가요? 그때 김영삼이 잘한 건가요?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하면서 대한민국 사람들을 조금 기분 좋게 해놓고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잘한 건가요? 이 정부가 잘한 건가요? 지금 문재인은 어떻죠?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면서요. 김영삼 때 그렇게 일본한테 했다가 한 대 엄청 세게 맞아서 IMF에 빠져서 수년을 경제 위기로 허우적댔어요. 그 짓을 지금 또 하고 있다. 문재인이. 뭔가 반일 감정을 이용해서 본인의 지지율과 뭔가 본인이 경제를 말아먹은 것을 무마하려고 이렇게 반일 감정을 들추겨서 뭐 얻을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뭐가 이익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뭐가 이익이 있어요? 없지. 그냥 우리나라 경제 위기만 올 뿐이에요. 일본이 우리나라 경제 보복을 할 게 100개가 넘는 카드가 있다고 합니다. 왜? 일본의 과학기술이 우리나라보다 압도적 우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나라도 훌륭한 기업들이 많지만 일본에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전 세계적인 특허를 갖고 있는 것들이 무진장 많아요. 이것들을 우리나라에 판매하지 않게 된다고 하면은 이 제품들을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만들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현실적으로 볼 때 일본이 우리나라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과감하게 경제보복을 하면은 우리나라는 또 IMF 옵니다. 그게 일본과 대한민국의 실력 차이예요. 이건 현실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막 이렇게 외교적으로 마찰을 일으킬 수 있어. 뭐 우리나라 국민들은 잠깐 반일 감정 덕분에 반일 감정 때문에 기분이 좋을 수는 있어요. 그 결과가 뭐냐? 우리나라 경제 폭망이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경제 보복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세게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경제는 와르르 무너진다. 미국? 미국이 도와줄 것 같으세요? 지금 우리나라 미국과 친해 보이시나요? 일본과 훨씬 친해요. 지금 이 일본의 경제 보복은 미국의 동의가 있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이 도와주지 않아요. 미국도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미국과 미국이 동의하고 일본이 경제 보복을 강맹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경제는 무너집니다. 안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규모가 그렇습니다. 이 판이 짜여놓은 판 자체가 그래요. 이 판도 모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일본 불매운동을 하고 있어요. 더 망하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야 지금 문재인 정부 너무한 거 아니냐. 이제 그만해. 외교 똑바로 해. 외교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왜 지금 이 시기에 일본과 분란을 일으켜서 우리나라 경제가 가뜩이나 안 좋은데 더 우리나라 경제를 시궁창으로 몰아넣느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될 판에 또 여기에 문재인 정부의 편을 들어서 또 반일 감정에 휘말려서 일본 불매운동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될까? 더 망하지. 더 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 더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그래? 카드 하나 더 꺼내. 그럼 이것도 경제 보복해. 이것도 경제 보복해. 하나하나 꺼낼수록 우리나라 경제는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국익을 생각해라. 국익을 생각해서 현실을 냉정하게 보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이런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재인이 이 강제징병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판결을 막아야 된다. 그걸 유보시키고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사과 요구나 피해 보상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본에 유화 제스처를 보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피해 보상과 사과 요구를 하지 않을 테니 이 경제 보복을 좀 걷어달라. 이렇게 해서 일본이 더 이상 우리나라를 경제 보복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 위기 또 옵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현실은 거부한다고 현실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현실은 그야말로 직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정신 차리길 바라는 마음에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